그 다음에 푸틴이 핵 못 쏘는 이유, 이거는 대륙주가 히로시마 평화 방문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불락수완적으로 푸틴이 전술핵을 반쪽 정원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인드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지난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인드라 경제는 인간 지표지만 정치 외교적 이런 부분에서 인간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대륙주가 일본 방문을 한 것은 일본한테는 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안 오는 것들은 인드라 소심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왔으니까 말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당연히 질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태원 사고가 괴산 지진 이런 게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액땜을 얼마나 이런 위기에 성희령이나 세훈형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이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했죠. 성희령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대화, 산업화, 그 다음에 김대중의 자유화에 이어서 성희령의 미션은 뭐라고 했죠? 세계화. 이 세계화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드라 가게에 어제 오늘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뭐 이런 덕분에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국이 그냥 우쭐해진다면 일본이 되는 거죠. 아니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한 교훈이 돼가지고 한국이 더 전 세계에 안전한 국가가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토인비의 응전과 도전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냐. 예측은 필요 없어요. 주식처럼 이런 위기는 우연적으로 발생하고 신이 내리신 미션이라면 이 미션을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지, 이거 왜 못했어, 예방 못했어, 이거는 다 그냥 인드라 볼 때는 그냥 정치적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응만 잘하면 돼요. 대응만 잘하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맨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세훈이 형이나 성희령을 이런 면에서 믿는 편이에요. 세훈이 형이 10년 전에 강남 침수됐을 때 대심도 하수구 만들자 그랬는데 돼진 골룸박이 예산 취소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이파시오 문정비 자이파시오 정권과 최명희가 대통령이 안 된 것은 신이 대한민국에 내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지난 이태원 사고가 있었던 날 서울 경찰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이파쇼들이 히틀러가 좋아하는 야밤 행진, 인드라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히틀러의 선동선전 방식이라고. 야밤에 그걸 하면요, 쪽수가 10명이
행진하면 100명이 한 것 같은 효과를 나요. 원래 국제 걸레는 10배 뻥튀기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100배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게 야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파시즘입니다. 야밤에 어떤 het짓거리 하는 것은 파시즘입니다. 10월 30일 이태원 사고 날 때 자이 파쇼들은 어디서 뭘 했습니까? 그쵸? 우리 가게에서도 술 먹었나? 일본은 우리 가게에서 술 먹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정도라고요. 푸틴이 유엔 개혁을 위해 힘써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이런 일이 있다. 아주 이거를 아주 86년에 만든 건데 수작이에요. 저번 때 아주 좋아요. 저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됐어요. 인드라와 우리 나타샤 노부부잖아. 인드라도 이제 노부부인데 인드라와 나타샤도 아직 환갑이 안 지났지만 인드라와 나타샤하고 거의 같아. 저 행동 패턴이. 네,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잠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간의 99 이건 뭐 지난번에 방송했고 시대 리차드 헤스 기사는 다른 거 없고 CFR의 기사 중에서 리차드 헤스 CFR 회장 데이비드 루베스타인은 이제 기사 안 쓰는 사람이고 행동제장이니까 외교적 분야에서 리차드 하스가 CFR에 기사를 올리면 반드시 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 봐도 시간이 없으면요 다른 기사들 다 무시해도 리차드 하스가 CFR 홈페이지에 글 올리면 무조건 보라 이렇게 들어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방송 분량 인드라님 저 평생 인드라님 잠시만 왜 기침하지? 인드라님 저 평생 인드라님 행복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또 저 진심을 곡해가지고 암호화폐 돈 버신 걸로 인드라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그럴 분은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진짜 고맙습니다. 왜 기침이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께서 방해했나봐. 신께서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만 좀 감시 좀 해라. 기존에 당신이 님께서 인드라를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죠. 했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캠파이어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파산해버린 위기의 스리랑카 입국기 우버나 뚝뚝하면 10명 중 4명이 한국말 할 줄 안다고. 진짜 한국말 하네요. 임금이 12배 차이 나죠. 스리랑카 히철리즘 요즘 유행입니다. 여행자들의 꿈은 물가 싼 데서 마음껏 노는 게 좋거든. 인드라가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동유럽 갔을 때 체코 이런 나라 갔을 때 프라하에 있을 때 물가가 너무 싸거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물가 싼 게 최고예요.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캠핑 따고도 레바논 상찬한 이유가 레바논 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저 레바논이라는 데가 엄청난 데인데 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저거를 그냥 평상시보다 한 5분의 1 수준으로
즐기고 있으니까 신나지. 이게 터키도 한때 유행이 인기가 있었잖아. 지금 다시 터키 물가가 터키 그 물가가 다시 비싸졌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터키도 한때 여행자들의 인기가 있었던 게 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스리랑카도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히철리즘 이런 것들면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르죠. 자, 보세요. 스리랑카 정치인, 케냐 정치인 떠오르는 거 뭡니까? 반쪽 놓으면 반쪽 문좀비 제명이가 되면 스리랑카가 되고 케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문좀비가 막 시진핑 일대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나라 망하는 걸 때니까. 예.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알다고. 예, 일대일로 얘기하면 다 부정부패, 비리 정치라는 거. 그렇죠? 물론 이제 국유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중하라고 하던 때니까 그런 건 감안하더라도 친중하더라도 예, 부정부패를 안 저지르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골룸박? 왜 대졌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룸박이 왜 대졌을까? 골룸박에게 과연 스위스 비자금 같은 게 있나? 암호화폐 비자금 같은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렬형이 하루빨리 청와대 압수수색 해가지고 청와대 CCTV만 돌려봐도 골룸박이 어떻게 되진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명이 되잖아요. 왜 안 하시죠? 모르겠어요. 언젠간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면 팔수록 골룸박이 흥미로운 인물이죠. 상극위원회하고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골룸박. 마케도니아 장모님 생신에 깜짝 선물로 유튜브 수익금 드렸습니다. 기쁘죠. 장모님 기쁘게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할 때 처갓집 잘해주면요 그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예외는 그 이은혜 같은 애들은 예외예요. 사람을 일단 잘 만나고 정상적인 아내를 만났을 경우에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처가댁을 잘 해주면, 처가를 잘 해주면 아내가 그 이상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케냐 파산 너굴경제 좋고요. 그 다음에 캡틴 따거 몰랐는데 캡틴 따거가 공군 대위였다고 합니다. 현재 33살 공군 대위 전역 학사장교 출신인가 학군단 출신 어쨌든 대위 전역한 후에 33살 미혼 그래서 세계 여행 중입니다. 주로 이제 중동을 여행 중이네요. 그래서 레바논을 예찬하고 있는데 좀 물가가 싸서 그래 일단. 그리고 레바논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했듯이 중동의 파리가 아니라 인드라가 얘기했죠. 파리는 유럽의 베이루트다, 피레다. 저 레바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본디 저 레바논 땅이에요. 가나안 땅.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 저 레바논 땅입니다. 따지고 보면 레바논 땅 보세요. 원래 아주 좋은 땅이지. 수메르 시대 때부터 삼나무, 배 만들기 딱 좋고, 이쪽으로는 지중해, 이쪽으로는 그 오아시스 라인을 타가지고 육로로 다 무역이 가능한 페니키아, 인드라가 강조하는 그 페니키아 유대인 강조하잖아요. 인드라가.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동명부대가 있군요. 고생하시네. 어쨌든 레바논이 지금 현재 위기여서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레바논에 여행 온 분들 여행자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팔레스타인과 비교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인종차별 당하던 캡틴 따거가 레바논에 왔는데 레바논 사람들이 만난 사람마다 안녕하고 인사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굉장히 저도 레바논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캡틴 따거가 일정을 바꿔서 레바논 특집으로 한 6개월 내내 레바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렌터카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만 된다면 어떤 정도 저 유튜브 수익만 있다면 레바논에서 한 1년 내지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정말로 그런가, 레바논 사람들은 진정으로 친절한가, 그런 어떤 분들 잠깐 지나가면서 쉬워할 수도 있는 의심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을 바꿔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캡틴 따거가 레바논의 일정을 6개월 내지 1년 동안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레바논 방송분 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레바논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서라도 캡틴 따거께서 레바논 특집으로 한 1년 내지 6개월 동안 했으면 좋겠네요. 미드전이 아직 가입 안 했습니다. 재밌네요. 초보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25번까지는 무료지만 그 다음부터는 유료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미드전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자의 파시 왕량에 관한 공기번호 10가지 태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정원에 계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지금은 이제 뭐 국정원과 아무 연관이 없죠. 환갑도 훌쩍 넘으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나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분께서 이제 우리 아버님처럼 체력은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인드라가 한 말씀만 조금 대부분 동의하지만 우리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외번은 2025년까지는 한반도를 분단체제 지속하는 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은 국정원에도 세제학이 필요하죠. 국외번 입장에서. 이 부분이 우리는 입장에서는 그런 세제학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2025년까지는 어렵다. 심지어 과거에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에도 지금과 같은 한국 같은 상황이었어요. 서독의 정보부나 이런 내부에서도 세제학이 많았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통일해냈잖아. 여러분들 그 300여 년의 음모론 책 중에 그나마 그 인들아 볼 때 신빙성이 높은 책이라고 인들하겠죠. 존 콜먼의 300여 년에 거기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잖아. 인용이 되잖아.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했을 때 한국에서도 2025년 이후에 통일된다고 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쳐내는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78대 22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20%를 끼워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때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기조실장 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잘 감당이 안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견 차이라기보다는 예, 그게 굉장히 매우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한동훈처럼 술을 안 마신다든가 개인적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쉽게 개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예, 한동훈 술 안 마신대잖아. 술 못 마신대요. 회식 같은 거 싫어한대. 약점이 없어. 예,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듯이 한동훈 같은 인물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규모 개혁이면 국정원 인물로 가능한데 지금은 국정원 인물로는 안 돼요. 국정원 외부 인사여야만 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조직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의 인사들이 하는 것이 현재 이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한동훈 스토킹하러 다니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인드라도로 네가 하면 어떻겠냐? 인드라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감히 기댈 수가 없다. 훌륭하신 분께서 빨리 국정원 개혁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물 찾기가 어렵죠. 그냥 그런 국정원이라면 그냥 뭔가 이권 탐하는 놈들은 많지만 진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재는 아닌 거예요. 진짜 인재는 없다. 테넷은 약점이 없어요. 무능합니까 대신?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경고할게. 앞으로 한국 핵무장 운운하는 애들을 좌익파시에게 매수당한 우익파시라고 규정하겠다. 이번에 아무리 떡밥을 깔고 반정압의 잔당파 공정을 펼치더라도 입 닥쳐. 이거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잖아. 인드라가 북핵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핵무기에 관련된 사무칙을 인드라가 다 천명했잖아요. 전세계 핵은 국원이 관리하고 북핵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독일 핵무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전세계가 제발 애원하면서 한국도로 핵무장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한국인들은 입 닥쳐야 된다. 극히 일부 인사가 간보기위해서 매수당해서 좌익파쇼 하거나 반쪽 아베 잔당파에게 매수당한 애들이 썰을 풀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VOA에서 인드라가 좋아하는 빅터차, 스콧 스나이더 얘기하잖아. 한국이 핵무장하면요 한미동맹 없어요. 자, 인드라 얘기했죠. 한미동맹 한국인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국가인 나라가 없어요. 몇 안 돼. 우크라이나가 왜 침략당했어요? 미국과 동맹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달라요. 동맹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국가 맺은 나라는 없어요. 별로 몇 안 돼. 이건 특혜야, 여러분. 네? 한국인들은요, 고마워해야 돼, 진짜로.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렸어. 트럼프 같은 애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들하게 얘기할게. 국기본이 떡발을 날리고 반쪽 아베 잔당빠가
그리고 좌파시오들이 에게 매수당한 50억 클럽처럼 매수당한 놈들이 핵 전술핵 운운하는 놈들은 여러분들 인들아 얘기할게요. 그 놈은 매국노예요. 전술핵 운운하는 놈, 한국도 전술핵 해야 된다. 일단 매국노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매국노예요. 제가 볼 때. 인드라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술핵 운운하는 놈들이 있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인드라가. 네. 공공 여론 영역에서 매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네. 인드라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네. 분명히 강조하겠어요. 네. 국회의원이 간 보는 거에 대해 넘어가면 안 된다. 반쪽압의 잔당파와 좌파시오들의 어떤 노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네? 북핵은 굴러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네? 일본까지 핵무장 됩니다. 독일까지 핵무장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입 닥치고 있으면 돼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고요. 워싱턴 네. 인드라가 미국 중간선거 전 북한 핵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니까 단호한 대응. 이든영 빅터차 참고하시고 스콧 스나이더 하시고요. 새로울 것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 외교에서 정권 교체는 금기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네. 네. 주목했죠. 정권 교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식 문서에서 정권 교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원래 미국 외교가에서. 네. 그래서 인드라가 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네. 이례적이다. 표현에서 네. 과격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스콧 스나이더는 네.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답게 떡밥을 깔고 네. 빅터차는 그냥 네. 상식선에서 네. 푸틴과 매건 씨바루 때문이다. 그 정도로 네.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고 보시면 되고 네.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존 볼튼이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왔고요. 네. 참고하시고 그냥 반쪽을 빨리 쏴. 네. 정은이 중러 사이에서 감체 역할을 하네요. 정은이 요새 존재감 폭발하는데요. 핵실험은 절정의 순간을 위해 알 것을요. 절정의 순간이 언제죠? 그냥 빨리 쏘는 게 나아. 내가 볼 때 아껴두면 똥 된다. 반쪽 정하나 빨리 쏘고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